안녕하세요. 고비스의 피터입니다. 네,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사이에 다소 조정을 받은 후에 횡보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. 빠르게 회복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은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일부에서는 과거에 비트코인 불장 이후에 혹독한 이제 크립토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 그 인상이 굉장히 강렬해서 이번에도 뭔가 2018년에 크립토 윈터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이긴 하죠. 뭐 저 또한 뭐 가치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긴 하지만은 이 업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의 엄청난 가격 움직임이었어요.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극히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조금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가격이라는 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나죠.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. 그런데 이제 이 수요라는 거는 결국에는 대중들이 어떤 가치를 느끼고 거기에 이끌려서 생기는 거고,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비트코인의 본질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네트워크인지, 그리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제공해주는 효용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유용한 건지,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은 그런 네트워크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, 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여러 가지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제도권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제공해주는 효용에 대해서 많은 매력을 느끼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수요가 아닌 공급에 대한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. 과거에 비트코인 공급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 채굴량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. 분명히 초창기에는 신규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꽤 의미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채굴량이 많았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세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채굴되는 비트코인 양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거의 뭐 한 1%대인데, 그렇기 때문에 신규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전체적인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채굴자들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뭐 채굴한 비트코인을 담으로 현금을 확보한다든지, 아니면은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실제로 채굴된 비트코인을 팔지 않아도 어떤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해징을 걸 수 있다든지,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채굴자들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, 지금은 이 비트코인 공급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, 비트코인 공급량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중요시해야 되는 공급은 이미 채굴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래들은 뭐 여러 가지로 전이가 될 수가 있는데, 대체로 인터넷상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 보면은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들고 있으면은 고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도 그 비트코인 베어마켓이 시작되는 시점을 보면은 이러한 고래들이 대량 매도 물량을 내놨을 때 베어마켓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2014년이 그랬고요. 이제 2018년이 그랬었는데, 이번에도 그러할 조짐이 보이는지, 만약에 그런 조짐이 있다면은 2018년과 같은 혹독한 또 겨울이 시작되는 거다,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더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많이 나왔던 매도 물량들이 대부분 단기 보유자들에 의한 거라는 겁니다. 이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,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제가 본 데이터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Crypto5Max라는 이름으로 트위터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께서 올린 차트인데, 비트코인 보유자를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로 구분을 해서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그 비율을 비교를 한 차트입니다. 그래서 이 차트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단기 보유자의 비율이 과거 패턴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0.3 이하에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였었는데, 결국에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단기 보유자는 거의 빠져나갈 만큼 나가고 장기 보유자들이 들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. 이런 시점에서 더 추가로 뭐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,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어떤 큰 매도 물량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는
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를 정의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각자의 정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 분석을 하신 분께서는 단기 보유자가 장기 보유자가 되는 그 시점을 한 139일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숫자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숫자가 아니고,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장부에 쌓인 기록을 봤을 때 들고 있던 물량을 다시 파는 사람들이 한 번 산 비트코인을 다시 팔 확률이 높은 수준이 139일 미만으로 보유했을 경우가 많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139일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팔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139일이라고 하면은 한 6개월 좀 안 되는데, 6개월 이상 보유를 한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한 뭐 지식이 많이 쌓여서일 수도 있고,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, 근데 한 가지 이유는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많이 축적이 돼서 더 이상 신문에 보도되는 헤드라인이나 뭐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,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를 나눴을 때 지금 비율이 상당히 장기 보유자 측으로 굉장히 쏠려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패턴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,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훨씬 많았을 때 바닥을 다지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, 이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이 바닥을 다지는 시기이고 앞으로 상승장을 위한 미끄럼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다,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분석이 맞다면은 다시 수요와 공급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은, 공급 면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, 수요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헤드라인을 접하듯이 제도권화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 가치를 느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, 뭐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암호를 갖고 접근을 한다면은 지금의 상황이 뭐 전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데이터들 영상으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, 여러분들도 뭐 이런 모든 요인을 다 고려를 한 후에 과연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우리가 패닉 셀링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될지, 그건 여러분들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고요. 어쨌든 이제 공급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건실한 시장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바이바이.